자, 남자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정말 그녀에게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지?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심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한 이 감정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우리 남자들 진짜 온 마음을 다 쏟아붓잖아요. 뭐든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하루가 온통 나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그 순수한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 뜨거운 열정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당신이 나쁜 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남자라서 너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서 빠지는 함정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랑을 쫓는 수많은 남자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저지르지만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 가지 실수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실수들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당신을 매력 없는 남자로 만들고 그녀에게 감동이 아닌 부담감을 주며 결국에는 그녀가 당신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함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함정을 피해 남성적인 매력과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그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그녀가 당신을 갈망하게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바로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우리 남자들 머릿속이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죠. 지금 뭐 할까? 밥은 먹었을까?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카톡을 보내고 별일 없어도 전화를 걸죠. 그녀의 목소리를 잠깐이라도 듣거나 단답형이라도 답장을 받으면 잠시나마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이게 바로 내 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친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바로 그 행동이 당신의 매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너무 쉽게 예상 가능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매력이 떨어지는 느낌. 지금 당신이 그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그 상황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녀도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행복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 당신의 연락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부담과 피곤함으로 변질됩니다. 통제력을 잃고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낳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 대부분이 뭔가요? 점심 먹었어? 자? 지금 뭐 해? 오늘 피곤했겠다. 이 질문들 자체에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매 시간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런 새로움도 영양가도 없는 이 질문들에 그녀는 점점 답장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당신의 메시지 알림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아, 또 뭐라고 답장하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답장을 기대하는 행위는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방해받는 느낌을 넘어서 마치 자신의 자유시간을 감시당하고 답장을 해야만 하는 의무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답장이 오가는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진심의 교류가 아닌 형식적인 노동으로 전락하고 거기서 모든 설렘과 감정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아니,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 자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일부러 연락 안 하면 그거 그냥 밀당, 어장관리 아니야? 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건 절대 유치한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 그리고 매력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희소성의 원칙, 혹은 결핍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 인간은 언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얻기 힘든 것, 희귀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24시간 언제든 문이 열려 있는 편의점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의점은 물론 편리하죠. 하지만 누구도 편의점 가려고 몇 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거나 줄을 서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하루에 딱 3시간만 문을 여는 전설적인 맛집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그 맛을 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줄을 서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음식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이죠. 당신의 연락, 당신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삶에 항상 나타나고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편의점 같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당연해져서 그녀는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감정이란 건요, 자라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파보면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침묵이, 기다림이, 그리고 당신의 부재가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 됩니다. 당신이 일부러 연락을 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나? 바쁜가 보네. 걔는 참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이런 작은 물음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호기심이고 그 호기심이 바로 매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생각의 공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랑의 감정은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연락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게 그럼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치한 밀당이 아닌 존재감을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는 대신 한 번의 연락이 그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스팸 문자 같은 안부 인사 100통보다 그녀의 하루 끝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단 한 통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첫째, 양보다 압도적인 질에 집중하세요. 매일 의무감에 보내는 잘 잤어? 밥 먹었어? 같은 연락은 이제 그만두세요. 대신 정말로 할 말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순간을 공유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질문이 아닌 공유를 하는 겁니다. 뭐해? 라고 물어보며 그녀에게 대화의 주제를 떠넘기지 마세요. 그건 그녀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흥미로운 세상을 그녀에게 살짝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뭐해?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 퇴근길에 보니까 붕어빵 아저씨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드디어 겨울이 오나 봐요. 왠지 그냥 기분이 좋네요. 어떤가요? 이 메시지는 답장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녀가 당신의 세상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둘째, 그녀에게 호기심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대화가 가장 즐거울 때, 가장 아쉬울 때 먼저 대화를 마무리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 남자들 대화가 잘 통하면 그게 아까워서 새벽까지 대화를 이어가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남자는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고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처럼 아쉬움을 남길 줄 압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내일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즐거웠어요. 이렇게 당신의 삶과 원칙이 그녀와의 대화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세요. 그녀는 당신을 언제든 연락 가능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있고 그 틈을 내어 나와 대화해주는 멋진 남자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에 대한 물음표를 남겨두세요. 그 물음표가 바로 그녀가 당신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셋째, 당신만의 공간, 당신만의 시간을 지키세요.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그녀에게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일, 취미, 친구들과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더 빛이 납니다. 그녀가 당신이 늘 자신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당신은 그녀 외에도 열정을 쏟을 목표가 있는 성숙하고 독립적인 남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덜 의존할수록 당신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눈에 훨씬 더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을 무사히 피했다면 이제 더 교묘하고 달콤해서 빠져나오기 힘든 두 번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헌신적인 남자분들이라면 99%는 빠져봤을 법한 그런 함정입니다. 바로 그녀에게 무한정, 맹목적으로 잘해주는 것. 마치 그녀 전용 24시간 고객센터라도 된 것처럼 그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잘해주면, 내 진심을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그녀가 감동해서 내 마음을 받아주겠지. 듣기에는 정말 합리적이고 순수하게 들리죠? 누가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하지만 친구, 바로 이게 당신이 스스로 파놓은 가장 달콤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친절과 희생이라는 화폐로 살 수 있는 거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친절이 항상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여자는 당신의 헌신에 감동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감동과 고마움이 그녀가 당신에게 남자로서 설렘을 느끼게 될 거라는 보증수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줘버리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 남자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전설의 대사가 등장하게 되죠. 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거절당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진심과 헌신을 바쳤는데도 결국 돌아온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딱지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아서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상처받고 실망하고 최악의 경우엔 그녀의 눈앞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잘해주는 게 죄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잘해준다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런 원칙도 가치도 없이 당신의 친절을 공짜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방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신의 그 숭고한 친절이 그녀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본능과 심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투자와 가치의 법칙입니다.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나눠주는 공짜 시식용 만두,
그거 하나 먹으면서 엄청난 가치를 느끼거나 감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공짜니까 먹는 거죠. 맛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내 돈 주고 심지어 줄까지 서서 사 먹은 만두는 맛이 없어도 이건 비싼 거니까 하면서 한 번 더 음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와 연결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노력을 쏟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대상이 노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의 친절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의 작은 노력조차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시간과 감정, 노력을 퍼부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공짜 시식 코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호의를 받는데 아무런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관계는 평등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센터가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순간 이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그녀는 그저 편안하게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죠. 이런 불균형한 관계에서 건강한 매력이나 설렘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자신보다 낮은 가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나는 나 자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의 이런 헌신과 친절을 받고 제발 나를 좋아해줘.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슬픈 고백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감 없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값싼 동정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달콤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갑자기 차갑고 이기적인 남자가 되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해결책은 나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차가기만 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진절에 원칙을 세울 줄 아는 남자가 되는 거죠. 당신의 호의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선물로 만드는 겁니다. 첫째, 타이밍의 마법사가 되세요.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같은 남자가 아니라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는 519 구조대원 같은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 대신 그녀가 정말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세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녀가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지쳐 있을 때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나타나는 것. 그녀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판단이나 조언 대신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는 것. 이런 순간에 당신이 보여주는 친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래다주는 100번의 수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에 각인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난 가치 있는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대신 행운처럼 여기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그녀에게도 투자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해줘버리면 그녀는 이 관계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는 함께 만들어가는 게임인데 당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이건 공평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당신의 친절을 얻어낼 작은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이건 절대 계산적으로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를 이 관계의 참여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도와준 후에 가볍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건 내가 도와줬으니까 다음번에 맛있는 밥 한번 사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이 관계에 기여하고
당신에게 받은 것을 갚을 기회를 줌으로써 그녀 스스로가 이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만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에 원칙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우선순위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주말에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 때 당신이 이미 중요한 선약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정말 보고 싶은데 어쩌지? 내가 그날은 오래전부터 약속이 있어서 혹시 다음 주는 시간 괜찮아? 이 부드러운 거절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줍니다. 첫째, 당신은 그녀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과 계획이 있는 독립적인 남자라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이로써 당신은 그녀의 눈에 만만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그래서 더 갖고 싶은 남자로 보이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친절은 귀한 선물이지 무한 리필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남자들이 아니, 이게 왜 실수야? 남자답고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조급함이라는 감정에 잡아먹혀서 아직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한 여자를 알게 되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커지면 우리 머릿속에선 딱 한 가지 생각만 맴돌죠.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썸의 단계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고 혹시라도 다른 남자가 그녀를 채갈까봐 불안한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는 즉석 요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스테이크를 굽는 것과 같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처음부터 가장 센 불에 확 익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겉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속은 여전히 차갑고 익지 않은 최악의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조급함이라는 실수가 당신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방식입니다. 이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경계 침범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감정적인 선을 넘는 겁니다. 아직 당신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약속도 없었죠. 그런데 당신은 마치 그녀가 당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 동료와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괜히 기분이 상하고 밤늦게까지 답장이 없으면 누구랑 있냐고 떠보거나 차갑게 대합니다. 당신은 이게 사랑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질투이자 관심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경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 남자 벌써부터 나를 통제하려고 하네? 집착이 심하구나. 당신의 질투는 그녀에게 사랑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지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당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방어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둘째, 신체적인 선을 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실수입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충분히 쌓이기도 전에, 아직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기도 전에 섣불리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 영화를 보다가 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길을 걸을 때 갑자기 손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들. 당신은 이게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로맨틱하고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저 불편하고 무례한 침입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서로의 교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허락받는 겁니다. 당신이 그 선을 존중하지 않고 억지로 넘으려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자라고 판단하고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조급한 행동들은 당신이 관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실제로는 관계의 브레이크를 가장 세게 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손 놓고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관계의 전체적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어떤 행동이 가장 현명한지를 판단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태도입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고르고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얻는 순서가 있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 기초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기나리 화려한 지붕부터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집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모든 건강한 관계는 보통 이런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호감과 탐색의 단계입니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죠. 이때의 목표는 단 하나, 즐겁고 가벼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취미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적인 소유욕이나 질투, 섣부른 스킨십은 아직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은 그저 유머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매력적인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편안함과 유대감의 단계입니다.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제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꿈 같은 것들을 공유하며 둘만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단계에서 당신은 여전히 든든하고 믿음직한 친구이지 남자친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표현하고 챙겨줄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진저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거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인 썸, 즉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점이죠. 이때부터는 당신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다고 해서 마지막 한 걸음을 함부로 내디뎌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이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단계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쌓였을 때 비로소 연인이라는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 와서야 당신이 예전에 조급한 마음에 시도하려 했던 그 모든 친밀한 행동들이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늘 빠른 것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감정은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드는 명품 요리와 같습니다. 인내심은 성숙한 남자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의 조급함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놔두지 마세요. 오히려 존중과 섬세함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으로 그녀의 마음을 여세요. 당신이 공격적으로 문을 부수려 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믿음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을 진짜로 정복하는 남자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뛰어넘어 당신의 연애 패러다임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최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여자를 쫓는 남자가 되기를 그만둘 것을 선언합니다. 대신 그녀가 함께하고 싶어 안달나는 남자, 즉 선택받는 남자가 될 겁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잠자리채를 들고 온 들판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나비는 당신이 다가갈수록 더 빨리, 더 멀리 도망가죠. 당신은 숨이 차고 땀으로 흠뻑 젖지만 결국 당신의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쫓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당신이 더 이상 나비를 쫓지 않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다고 상상해보세요. 향기로운 꽃을 심고 맑은 샘물이 흐르게 하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더 이상 잠자리채를 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나비들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정원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머물기 위해 스스로 당신에게로 날아들 테니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정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표, 당신의 열정, 당신의 원칙, 당신의 자존감.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정원을 채우는 향기로운 꽃과 튼튼한 나무입니다. 당신이 한 여자만 바라보며 그녀를 쫓아다니느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황무지처럼 내버려 두는 순간 어떤 매력적인 나비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구걸에서 얻어내는 동정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와 당신이 가꾼 멋진 인생에 이끌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느끼는 강력한 끌림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되어 왕좌에 당당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 옆자리에 앉기를 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목표는 그녀를 어떻게든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멋지게 가꿔서 그녀가 당신의 세상에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쫓는 남자에서 선택받는 남자로 거듭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단 3가지 기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큼은 당신의 연애 DNA에 완벽하게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기둥은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남자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저절로 매력이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존재감의 조절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실수였던 지나친 연락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24시간 언제든 열려있는 편의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한정판 명품과 같아야 합니다. 당신이 늘 그녀 곁에 머무르며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바로 그 부재의 공간에서 그녀의 그리움과 호기심은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현명하게 조절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언제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남자가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가치의 증명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실수, 맹목적인 친절이라는 함정에 대한 완벽한 방패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박앤세일 상품이 아니라 최고의 VIP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원칙 없이 모든 것을 퍼주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선별적으로 친절을 베풀며 때로는 부드럽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 때 당신은 자신의 높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여성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바로 그 굳건한 자기 존중감에 강력하게 끌립니다. 마지막 3번째 기둥은 속도의 존중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조급함이라는 괴물을 잠재울 유일한 무기입니다. 관계는 하룻밤에 쌓아 올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수십 년을 버틸 단단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이 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속도를 존중하고 각 단계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킬 때 당신은 그녀에게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라는 확신을 줍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그녀에게 불안감이 아닌 가장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존재감, 가치, 그리고 존중. 이 3가지 기둥이 당신 안에 단단하게 세워질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연애 기술 몇 가지를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남자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멋진 정원을 가꾸어 그녀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정이나 감사를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동등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3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세요. 지나치게 연락하며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잘해주며 당신의 친절을 공짜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관계의 자연스러운 속도를 무시하고 선을 넘지 마세요. 당신이 이 감정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조금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 보내던 습관적인 메시지를 오늘은 한번 참아보는 것.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무조건 오케이라고 말하기 전에 10초만 내 스케줄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관계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당신의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을 만만한 남자에서 가치 있는 남자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남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더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줄 흥미로운 컨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남자는 여자를 쫓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뒤돌아보게 만드는 남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